안녕하세요. 대구 상원고등학교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2017년 수능 특강 국어 영역 중 독서 분야 비문학 지문입니다. 오늘 인문 분야인데요. 조선 후기 이야기 속 이상향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무릉도원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동양의 어떤 별천지 이상향인데요. 자, 이 그림의 제목이 무릉도원이었습니다. 좀 신비롭고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그런 느낌이 들죠. 자, 진짜로 우리 조선시대의 이야기 속 이상향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누구나 이상적인 공간을 꿈꿉니다. 극락이나 천당도 바로 그런 공간이 아닐까요? 동양의 이상향, 별천지, 자, 무릉도원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무릉이라는 지역에 민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어부가 강을 따라가다가 길을 잃고 복숭아꽃이 만발한 곳을 만났습니다. 복숭아꽃이 핀 동산, 도원이죠. 무릉에 있는 도원이라서 무릉도원이라고 합니다. 도원 끝 계곡물이 솟아나는 부근에서 만난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옛날 전란을 피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바깥 속의 소식을 모른 채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부가 좋은 대접을 받고 떠나려 하자 마을 사람들은 이 마을에 대해 말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했고, 다시 자신의 배를 타고 마을로 돌아온 어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관리는 그 마을을 찾으려 했으나 무릉도원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 도연명의 도화원기 이야기입니다. 도연명의 무릉도원은 특별한 곳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이 꿈꾼 것은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삶이 아니라 억압받지 않고 자신들이 일하면서 먹고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민간의 이야기에 등장한 무릉도원 유형의 이상향이 가지는 특징과 함의를 알 수 있는 조선 후기 민간의 이야기 속 이상향입니다. 도연명의 도화운기에는 무릉 땅에 사는 어부가 우연히 가게 된 공간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것은 진나라 때 피라온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사는 이상향으로 나중에 어부는 다시 이곳을 찾아가려고 했지만 결국 찾아가지 못하게 된다. 앞에 선생님이 좀 길게 설명했죠. 자, 도화운기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앞의 도입부에서 선생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상향을 무릉도원이라고 합니다. 무릉에 있는 복숭아밭, 자, 무릉도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속세와 단절되고 자연 안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며 살 수 있는 공간이다. 자, 우리 극락 천당에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놀고 그런 세상이면 행복하겠습니까? 사람에게 일은 상당히 또 소중한 것이죠. 자, 억압받지 않고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며 살 수 있는 공간, 아마 현실의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공간이죠. 자, 도화원기 무릉도원의 성격입니다. 특별한 어떤 공간이 아닙니다. 그죠? 자기의 소망대로 일하면서 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평범한 삶을 소박한 꿈이 드러나 있죠. 이러한 성격의 이상향이 자주 등장하면서 무릉도원 유형은 동양의 대표적인 이상향으로서 자리를 매김했습니다. 자, 동양의 대표적인 무릉도원 이상향입니다. 자, 속세와 단절되고 자연 안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며 살 수 있는 공간인 이상향. 무릉도원 유형은 동양의 대표적인 이상향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 후기 이일로의 반집에서 무릉도원 유형의 이상향이 처음 나온 이래로 조선 전기와 후기의 그 모습들이 꾸준히 나타난다. 이렇죠. 고려의 반집에서 시작되어서 조선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 무릉도원 유형의 이상향이
조선시대에 등장한 무릉도원 유형의 이상향은 두 가지 양상을 띠는데요. 자, 하나는 시조와 가사 같은 조선시대 전후기 시가문학에 등장하는 것. 여러분들 여러가지 상천별 곡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릉도원 유형의 이상향은 자연에서의 흥취에 초점을 맞춰 작가나 작품 속 화자가 거주하는 자연 속 공간, 작가가 거주하는 자연 속 공간이죠. 자, 이 자연에 사는 것도 임금의 은혜이다. 바로 자연에 사는 것, 그게 바로 이상향일 수 있습니다. 자, 자연 속 공간으로 비유되면서 자족적 공간, 스스로 만족하는 공간이죠. 풍류적 공간, 스스로 즐기는 공간입니다. 그죠? 자, 시가문학에 등장하는 이상향은 자족적 공간이고 풍류적 공간입니다. 다른 하나는 조선 후기 민간에서 떠도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무릉도원 유형의 이상향. 조선 전기의 그 이상향은 아마 주로 양반들이 노래했던 것이죠. 자, 조선 후기 이상향은 민간에서 떠도는 이상향은 어떤 공간이었을까요? 도피의 공간이고 현실 비판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띈다. 왜 도피했을까요? 도피하는 이유는 현실의 삶이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이겠죠. 자, 힘든 공간이고 또 그곳에서 현실을 비판할 수 있죠. 특히 무릉도원의 이상향에서 보이는 이와 같은 성격은 조선 후기 상황에 대한 평민들의 의식과 관련이 있다. 조선 후기 상황이 너무나 살기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도피의 공간이고 현실 비판의 공간이 되는 거죠. 조선 후기 민간의 이야기 속 무릉도원 유형의 이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 이를 통해서 평민들의 생각을, 평민들의 삶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살펴볼 필요는 바로 거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민간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상향입니다. 이런 문제를 충분히 낼 수 있죠. 자, 조선시대 무릉도원 유형 이상향의 두 가지 양상입니다. 자, 자족적 공간이고 풍류의 공간인 반면에 또 도피의 공간이고 현실 비판을 위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무릉도원 이상향은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난다. 자연의 흥취에 초점을 둔 자족적 공간, 풍류적 공간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도피의 공간, 현실 비판을 위한 공간이 됩니다. 이 유형의 이상향을 이해하려면 먼저 당대의 현실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평민들에게 조선 후기 사회는 한마디로 살기 힘든 사회였다. 자, 임진왜란, 병자호란과 같은 삶을 위협하는 전란이 있었고요. 또 지배층은 조세와 부역에서 과전 횡포를 부렸습니다. 정말 그 탐관 오리들이 많았죠. 자, 이게 원인입니다. 그죠? 평민들은 자신들의 본업으로만, 보통 평민들은 농사를 지었죠. 그 농사를 짓는 것으로 삶을 유지하기가 어려웠고 이로 인해서 도망을 가거나 양반의 종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자, 평민들의 소박한 꿈은 바로 이거죠. 자신들의 본업만으로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결과입니다. 뜻있는 양반들은 이러한 현실 상황에 비판하기도 했지만 양반들이 비판 안 한 것은 아니다. 그죠?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갔고 당대 현실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은 깊어졌다. 자, 이 부분은 조선 후기 사회 현실 상황이 잘 드러나죠. 조선 후기 민간의 이야기에서 무릉도원 유형의 이상향이 자주 등장한 것은 현실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식의 발로입니다. 얼마나 우리 그거 있네, 병자호론 때입니까? 하도 당해놓으니까 여자가 박씨 부인 박시전 가는 소설 본 적이 있습니까? 자, 박시전에서는 여자의 몸으로 적들을 물리치는 것이죠. 자, 얼마나 당했으면 이런 꿈을 꾸겠습니까? 자, 임진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진왜란 때 당한 그 아픔을 임진록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또 이겨내고 있죠. 자, 이 의식의 무릉도원 유형의 이상향이 가지는 특징과 결합하여 나타난 결과다. 자, 무릉도원 유형의 이상향이 나타낸 사회적 배경입니다. 자, 조선 후기의 부정적 현실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식이 생겼다.
민간의 이야기에 무릉도원 유행의 이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 이런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과 관련이 있다. 조선 후기 민간의 이야기 속 무릉도원 유행의 이상향은 특정 지역 혹은 실제하는 산이나 바다에 존재한다. 저저 멀리 있는 하늘에 있는 천당이 아니고 극락이 아니고 실제로 구체적인 지역 산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찾아가기가 힘들고 돌명의 도하운기도 그렇죠. 한번 밖으로 나가면 다시 찾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곳이다. 역시 돌명의 도하운기도 어부가 다시 찾아가려 했지만 못 찾아갔죠. 그것을 다녀오거나 발견한 사람이 또 존재합니다. 이름으로써 어떻게 했습니까? 희망을 주는 거죠.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겠죠. 그곳에서는 계급 구별과 차별, 다툼이 없이 누구나 일하면서 풍족한 의식주를 누릴 수 있다. 세금을 낸다거나 강제로 부역에 동원되는 것과 같은 외부 압력이나 권력이 없고요. 소수 집단으로 구성된 향촌사회의 모습이다. 국가사회가 아니고 향촌사회의 모습이죠. 결국 무릉도원 유행의 이상향은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 미치지 못하는 공간이면서도 그곳에 갔다 오거나 발견한 사람이 있다는 점에서 찾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또 갖게 했습니다. 또한 조선의 기본 사회 단위인 향촌사회와 일치했기 때문에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었던 당대 평민들에게 무릉도원 유행의 이상향은 실제 현실의 삶에서 그들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 것들이 제거된 모습과 거의 유사했다. 현실의 삶에서 전쟁이나 아픔이나 또 관리들의 횡포, 이런 것이 없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죠. 그것이 없으니까 그것이 없는 그런 삶은 바로 이상향이 되겠죠. 그래서 생존에 위협을 주는 것들이 제거된 모습과 거의 유사했다. 현실의 삶과 전혀 다른 게 아니고 많이 닮았다. 그죠? 무릉도원 유행의 이상향의 모습입니다. 조선 후기 민간의 이야기 속 무릉도원 유행의 이상향은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었던 당대의 평민들에게 무릉도원 유행의 이상향은 실제 현실의 삶에서 그들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 것들이 제거된 모습과 유사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선 후기 이야기 속 이상향은 현실의 삶과 전혀 다르다. 잘못됐죠? 조선 후기 민간의 이야기에 등장한 무릉도원 유형의 이상향은 현실 도피적 공간이면서 다른 관점으로는 현실 비판적 공간이기도 하다.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의 모순이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렇죠? 왜 이를 벗어나고자 할까요? 현실이 만족스러우면 벗어나지 않겠죠.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은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의식의 바탕에는 의식주와 같은 실제의 삶에서 기본이 되는 요건을 중요시하는 생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삶에서 우리는 먹고 살면 되는데 왜 그게 안 되노? 바로 전쟁과 관리 행포 이런 것이다. 그런 것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소박합니다. 무릉도원 유형의 이상향은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생업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으며 일을 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곳은 실제 하는 공간에 있으며 이곳의 사회적 특성이 현실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현실과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거죠. 조선 후기 민간의 이야기에 나타난 무릉도원 유형의 이상향은 오늘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지에 대한 당대 평민들의 생각이 표현된 것이다. 전쟁이 없고 그 관리들의 압박이 없으면 행복하겠죠. 무릉도원 유형의 이상향에 담긴 의식입니다. 그죠? 평민들의 생각이 표현된 것입니다. 조선 후기 민간의 이야기에 나타난 무릉도원 유형의 이상향은 오늘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지에 대한 당대 평민들의 생각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실과 괴리된 것이 아니고 현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윗글의 내용을 단락을 기준으로 문장으로 요약하고 주제를 말해 보세요. 상당히 중요한 활동이라 했죠. 국어 공부의 기본은 본문 중심의 학습, 반복과 복습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는 것은 사고력 확장의 필수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의 주제는 조선 후기 민간의 이야기에 등장한 무릉도원 유형의 이상향이 가지는 특징과 의의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단락별로 요약한 내용은 뒤에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설도 있는데요. 자, 선생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뒤에 단락별 내용 이야기와 문제풀이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오늘 조선 후기 민간의 이야기 속 이상향을 공부해 봤습니다. 국어 공부의 기본은 본문 중심의 학습과 반복과 복습이라는 것 다시 이야기하고요.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